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경제도서 리뷰 20번째 책은 에드윈 르페브르의 제시 리버머어의 회상입니다. 이 책은 저자 에드윈 르페브르가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머어를 인터뷰하면서 1922년에서 23년까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잡지에 제시 리버머어의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리버머어의 투자 인생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 연재한 글입니다. 저자 에드윈 르페브르는 1871년 파나마 출신으로 월스트리트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묘사했던 작가이자 언론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설 속의 주인공 제시 리버머어는 1877년 매사추세츠 출신으로 14세부터 보스턴의 한 증권회사의 시세판 사원으로 일하며 주식 투기에 눈을 떴는데 대규모 매도 공세로 1907년, 1929년 대폭락장에서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월스트리트의 큰 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사치스러운 생활로 공식적으로만 4번 파산했고 그중 3번은 재기에 성공했지만 1934년 4번째 파산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며 1940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2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주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2. 주식 투기라는 게임에 눈을 뜨다. 3. 무엇이 틀렸는지도 모르다. 4. 사기꾼 vs 사기꾼. 5.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 6. 냉혹한 투기 학교에서 한 단계 진급하다. 7. 주식거래의 기본. 8. 현명한 투기자의 조건. 9. 내 생의 최고의 날. 10. 최소 저항선과 심리적 타이밍. 11. 기회가 문 앞에 고개를 디밀고 있을 때. 12.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잃는 이유. 13. 귀중한 세월을 날려버리다. 14. 누구라도 돈벼락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15. 그 무엇도 100% 확신할 수는 없다. 16. 철저하게 조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라. 17. 확신에서 나온 충동. 18.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19. 돈이 없는 비전, 돈이 있는 비전. 20. 시세 조정의 기술. 21. 시세 조정을 주도하다. 22. 자기 입속만 챙기면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한다. 23. 익명의 내부자가 제공하는 친절한 설명. 24. 선물을 가져오는 그리스인을 경계하라. 총 24장으로 내용이 긴 편이라 1장에서 12장까지는 경제도서 리뷰 20-1편, 13장에서 24장까지는 경제도서 리뷰 20-2편, 이렇게 두 편으로 영상을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주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증권사 시세판 사원으로 일하며 티커 옆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관찰하던 리빙스턴은 숫자들의 움직임에서 규칙을 발견하여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소녀는 버커샵에서 투기를 시작하여 20살 나이에 1만 달러라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2장 주식 투기라는 게임에 눈을 뜨다. 꼬마 승부사라고 불리며 많은 돈을 따던 리빙스턴은 결국 버커샵 출입을 제지당하게 되면서 21살 나이에 2,500달러를 들고 뉴욕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커샵에서는 잘 통했던 주가 등락에 대한 베팅 방법이 정식 증권회사에서는 통하지 않았기에 6개월 만에 파산하게 됩니다. 3장 무엇이 틀렸는지도 모르다. 파산 후 빌린 돈 500달러로 다시 버커숍을 전전하며 투자금을 마련한 리빙스턴은 뉴욕에 돌아와 게임의 룰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신중하게 거래하며 성적이 좋아지자 씀씀이가 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 5월 9일 주가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공매도를 했으나 테이프에 찍혀 나오는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로 인해 가진 돈 5만 달러를 다 날리며 파산합니다. 4장 사기꾼 vs 사기꾼. 파산 후 고향으로 돌아온 리빙스턴은 재기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번에는 버커티어를 상대로 거래를 하여 큰 돈을 벌어 다시 뉴욕으로 떠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잃는 것만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며 실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장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 자신의 실패 원인이 주식 투기와 주식 도박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투기라는 게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큰 돈은 개별적인 주가 등락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안 후 진득하게 기다려야만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장 냉혹한 투기 학교에서 한 단계 진급하다. 자신의 직감에 따라 거래한 후 큰 수익을 낸 사례와 다른 사람의 비밀 정보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고 손해를 본 사례를 소개하며 직감이든 본능이든 자신만의 원칙을 따르는 투자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주식 거래의 기본.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승세를 탈 때 평단가를 높여가며 분할 매수하는 것이고, 약세장에 베팅하여 공매도할 경우에는 반대로 체결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며 분할 매도하는 일명 피라미딩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8장 현명한 투기자의 조건. 큰 돈은 반드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같은 시장의 큰 흐름에서만 벌 수 있다는 사실과 현명한 투기자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9장 내 생의 최고의 날. 1907년 10월 24일 대폭락장의 경험을 서술하며 투기라는 게임에서 주가를 읽어내는 기술과 정확한 시점 등 시장 전반의 여건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날의 공매도 경험을 기점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0장 최소 저항선과 심리적 타이밍. 모든 상품의 가격은 어떤 저항에 부딪히느냐에 따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를 최소 저항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최소 저항선을 따라 움직이는 가격을 주의 깊게 보다가 결정적인 심리적 타이밍을 잡아 매수, 매도해야 하며, 이것이 리버모어 투기의 핵심입니다. 11장 기회가 문 앞에 고개를 디밀고 있을 때. 주식시장뿐 아니라 곡물, 면화 등의 선물시장에서도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살피는 방법, 큰손들의 움직임에 따른 적절한 전략 구사 방법 등 하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자신의 투기 방법임을 설명합니다. 12장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잃는 이유. 면화 선물 거래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오랜 존경의 대상이었던 투자가 퍼시 토마스를 만나게 되면서 평소에 자신의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고 토마스의 시각으로 면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그동안 투기로 벌었던 수백만 달러를 거의 날리고 다시 재기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무리하게 거래를 하다 남은 돈마저 다 날리며 또 다시 파산하게 됩니다.